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되는 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2심 유죄 선고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몰래 열어봤다, 열람했다라는 거짓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방송한 유시민 씨. 항소도 기각, 1심처럼 2심도 유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거짓인 걸 알고 말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인 걸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저 때도 아마 선거 앞두고였을 겁니다. 선거 앞두고 얘기했다. 유시민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잖아요. 이제는 정치인으로, 심지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대표로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이 벌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점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거짓말을 해서, 거짓인 걸 알고서 말해서 1심, 2심 모두 다 패소하고 지고 유죄가 선고된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잘못이 없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분 작가 아니에요? 근데 저도 기사도 보고요. 방금 우리가 인터뷰 봤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으면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분이 이제 작가면서도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젊었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도 그렇고 많이 좀 변했는데, 저는 안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동문서답 하자는 거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재판 관련 이야기를 해야죠. 예. 자신이 계좌 추적 당했다고 얘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대검에서 반부패 부장으로 있으면서 계좌 추적 당했다고 그걸로 인해서 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나 사과했잖아요. 내가 거짓말했다. 그리고 또 기소가 되니까 또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범행을 보면서 무죄를 다퉈요. 1심에서 500만 원 선고됐잖아요. 항소심에 또 똑같이 선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이전에 사과도 했고 그런다고 한다면 사실 무죄 다투는 것도 모순죄인 거지만, 예. 그 사과하는 거 맞지 않아요? 한치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비판, 왜 이런 것들을 저 법정에서 나와서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본인이 왜 저렇게 변해가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일이 생기면 굉장히 선동적인 발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젊을 때 유시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 좀 이런 얘기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약간 좀 취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예. 검찰을 악마화했다라고 당시에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른바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게 법정에서 법적 공방이 오고 가면서 유시민 씨의 발언이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도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부분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 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며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부끄러움 있어야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철면피라고 하죠. 김영주 의원님. 네. 유시민 이사장은 부끄러움이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본인은 지금 이제 사과를 했고, 지금도 이제 작은 잘못에 대해서 본인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한 장관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자꾸 이제 그렇게 양비론적인 발언을 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부끄럽다 그러면 본인부터 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심리를 끼친 데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유시민 작가나 저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아마 김종민 의원도 부끄러워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먼저 돼야만 국민들이 어떤 진정성을 생각해보고 그래도 민주당이 또 혹은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노무현 재단의 전 이사장의 그 품격에 맞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1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결국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중론인데 김관삼 변호사님, 대법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는 사과할까요? 아마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한동훈 얘기를 하겠죠. 본인 지금 굉장히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 죄를 졌으면. 그러면 자신은 부끄러우지 않잖아요. 근데 또 한동훈 장관 물고 늘어지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날 확률이 99.9%예요. 저 정도 되면. 그런데 본인이 뭐 이제까지도 쭉 그랬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이제 대법원 판결 나도 사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이제까지 한 얘기들이 본인과 그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면 그 세력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법을 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걸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순간 번복한 이상 자기를 옹호했고 자기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지지 세력을 위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좀 양심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더 박정훈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총선 직후 김건희 특검법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역지향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 국내힘 일각에서는 특히 친윤 초선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느냐. 총선 직후에도 못 받는다. 결세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강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당내가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만약에 그런 제안이 그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 특검에 대한 목적을 국민들이 이해하시고 지금 민주당이 어떤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아신다면 저는 국민의힘 구성원들 모두 이해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철대 거부해야 된다라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하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 첫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화 의원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합리적인 만약에 저게 한동훈 그 전 장관의 의사라면 저는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렇게 해서 진실을 찾아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문제는 그 문제대로 국민들한테 다 확인을 시켜드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게 총선은 총선대로 우리 쇄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얻는 게 맞는 거지 저걸 저렇게 마냥 전략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그냥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박정화 의원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혁신 경쟁, 이번엔 민주당 상황 짚어보죠. 이낙연 전 대표는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라고 최후 통첩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말은 잘 들었다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